자, 오늘 이제 어 2장 29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팔찌요가 8가지 단계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 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먼저 29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내용이죠, 그죠? 야마사나 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아오 디아요 슈타브 안가니, 이렇게 됐죠? 슈타브라는 게 아슈타우, 8가지라는 거예요. 안가니, 가지. 그래서 팔찌입니다. 팔찌. 그래서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죠?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계, 권계, 좌법, 조식, 제감, 응령, 정려, 삼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어, 원어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원어로 얘기해 주면, 왜 좋냐 하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해외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원어로 중요한 이런 개념들은 알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야마, 니야마, 아사나, 라나, 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죠? 그래서 8가지 단계, 8가지 단계, 아시타우, 안가니, 그래서 8가지 단계이다. 이게 29번. 그러니까 팔찌유가 앞에서 음, 그 독존, 그러니까 해탈에 이르는 단계를 거꾸로 그 환몰, 그죠? 전개, 환몰 개념 아시죠? 전개하고 환몰. 예. 그 전변설에서 이렇게 프라크리티에서부터 오유 5대까지 전개돼 가는 과정이,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인 거고, 그것을 거꾸로 돌리는 거. 다시 오유 5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 아함따라 푸띠, 프라크리티까지 이렇게 다시 프라크리티로 돌아오는 이것을 환몰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환몰.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요가라는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28번까지 나왔던 거예요. 이 장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빌드업을 해가지고 29번에서, 그럼 8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라고 하는 것이 이 29번 개송입니다. 야마, 니야마, 아사나, 나야마, 프라티아하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그래서 요것은 좀 익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나오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실행과 본성을 순서대로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팔찌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금계, 번개부터 해서 삼매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2장에서는 이 재감까지만 설명해요. 재감까지. 3장의 앞쪽에서 응념정려 삼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팔찌여가에 대한 요가수트라의 설명은 2장 후반과 3장 초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요가수트라 2장의 30번, 30번부터 본격적으로 팔찌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번 계속 보면, 아힘사, 아사띠아, 아스테야, 브라마짜리아, 파리그라하, 야마하. 네, 그러니까, 아힘사, 아스, 아사띠아, 아스테야, 브라마짜리아, 네, 파리그라하가 야마하. 네, 금계이다. 아힘사 하면 불살생. 네, 아사띠아 하면 네, 진실인데, 아사띠아니까, 사띠아는 진실이란 건데, 사실은 아사띠아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불, 불진실, 뭐 이런 거죠. 불진실. 네. 그 다음에 아스테아 하면 불투도. 불투도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라마짜리아는 범행이란 뜻인데, 범행. 예. 이거는 이제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리그라하, 파리그라하, 무소유, 무소유. 예. 이것이 야마하, 금계이다. 불살생, 진실, 불투도, 범행, 무소유. 이것도 언어로 그냥 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힘사, 아사티아, 아스테아, 브라마짜리아, 어, 파리그라하.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중에서 불살생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해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금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아힘사,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네, 아힘사. 불살생 개념이 제일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나오겠지만, 만약에, 아힘사, 이제, 이하, 나머지 것들, 아사티아, 아스테아, 브라마짜리아, 파리그라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불살생계를 어겨야 한다. 네.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더라도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불살생계는 다른 모든 계율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네. 자, 그리고 이후의 금계와 번계들은, 그러니까 야마, 니야마들은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들이며, 네. 그러니까 아인사를 근본으로 하는 것들이며, 그것의 성취에 전념함으로써 아임사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로지 그것을 흠결 없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인용문이 하나 나와요. 인용문. 실로 그는 이러한 바라문이 많은 서약들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 저지른 상해의 원인들조차도 제거하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형태의 불살생을 행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수로 저지른 상해인 원인들조차 제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내가 일부러 알고 의도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 의도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예, 어,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순수한 형태의 불살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힘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자이나교가 그런, 예,
종교 집단들이에요. 자이나교. TV나 뭐 이런 데서 본 적 있으시겠지만, 인도에서 저도 옛날에 최근에는 본 적이 없고 옛날에 한번 봤는데, 인도에서 이 아임사를, 자이나교에서는 아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5가지 야마, 아임사, 아사티아, 아스테아 이런 5가지 계율은 요가에 고유한 것은 아니에요. 인도에 있는 어떤 실천 수행,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서는 이, 야마라는 것은, 5가지 야마는 좀 공통적인 거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네. 그래서 아임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아임사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이나교인데, 자이나교. 이 자이나교는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보면, 2개의 파가 있어요. 자이나교에는 2개의 그 파가 있는데, 하나는 백의파라고 합니다. 백의파.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백의파라고 하고요. 하나는 공의파. 예, 공, 의. 예.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공의파. 백의파, 공의파. 네. 이렇게 2가지 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의파가 훨씬 더 숫자 적겠죠. 백의파는 상대적으로 더 많고, 이 백의파만 해도 마을에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 많아요. 차이나 교도들은.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가면 델리로 이렇게 많이 입국을 하게 되고, 델리를 가게 되면, 어, 좀, 인도를 이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제 여행자들은 보통 델리에 도착했다가, 이제 델리 서쪽에 자이푸르라는 마을 있죠. 자이푸르라는 도시. 자이푸르. 그다음에, 어, 우다이푸르라는 또 동네가 있어요.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마운트 아브, 뭐 이런. 그러니까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주. 네. 델리가 있는 그 수도에서 서쪽에 있어요. 라자스탄. 그쪽을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가깝고 그쪽에 이제 볼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 라자스탄이 이제 자이나 교도들이 많아요. 자이나 교도들이.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자이나 교도들이 그쪽으로 가면 많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의파는 정말 소수겠죠. 네.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예요. 옷을 안 입고 다녀. 그 이제 공의파 수행자가 만약에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 소문이. 그래서 힌두교도들이지만 이 자이나 공의파 수행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수행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공이파 수행자를 보러 구경을 하러 갑니다. 마을 어귀에 이렇게 지나가는 공이파 수행자. 공이파 수행자는 뭐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그냥 나체예요, 나체. 나체로 다녀. 예.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수행자들을 대해서. 근데 이제 공이파뿐만 아니라 배우파 수행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를 다니거나 어떤 이렇게 유행을 하고 다닐 때 우리도 왜 그 스님들, 큰 스님들, 잠깐만요. 음,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사명대사 알죠? 예, 사명대사, 요거 이제 초상인데, 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여기 왼손에 뭐 이렇게 대나무일 것 같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고 용머리로 이렇게 장식돼 있는데 이 용의 입에 이렇게 매듭이 쭉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그죠? 이거 보이시죠? 네, 요거 어 요거가 뭐냐면 이 말총 그러니까 말꼬리 말꼬리의 그 털로 만든 어, 그 주장자 끝에 달려 있는 이게 잠깐만 감- 이름을 까먹었네 금방. 네, 잠깐만 뭐지? 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 그래서 요 좀 이따 생각나면 제가 이름 말씀드리고 요거 요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요게 보면 지금도 어 여기 안 나오나? 그 이제 조계종, 종단, 불교, 우리나라 불교 종단에서 이제 말하자면 원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종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회 같은 거예요. 원로회. 네. 그래서 대종사가 되면 이 주는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불자.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이제 원래는 말총으로 만드는 이 불자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종사로 이제 어 훈계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그 증표로 말하자면 이 불자를 이렇게 지금 주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보면 다 이렇게 불자를 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보면 요 사명당 스님도 요 불자를 지금 들고 있죠. 그죠? 네. 요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고승대덕의 말하자면 이제 증표, 상징물 같은 건데, 요게,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상징물 같은 거잖아요. 이걸 들고 있는 분이, 예, 높은 원로 스님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원래 인도에서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행자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수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약간 빗자루 같은 건 거야. 빗자루 같은 거. 그래서 빗자루 같은 거 왜 들고 다니느냐? 자기가 걸어 다닐 때 앞에 이걸 쓸고 다녀요. 혹시나 내가 밟을지도 모르는 벌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야, 바닥을. 그 전통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 있고, 지금도, 지금도 아까 그 불자를 이렇게 대종사 훈계를 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른 상해의 원인들조차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네, 순수한 형태의 불살생. 이게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농사를, 농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 이제 신도들. 농사를 짓다 보면 제가 어제도 제가 하는 텃밭이 있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그 선생님, 활쏘기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한 60평 돼요. 60평. 밭이 60평이 되면 좀 진짜 농사 수준이 돼. 네. 텃밭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농사 예, 같은 게 되는 건데 그 밭에 이제 제가 그 콩을 이렇게 포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싹을 틔워가지고 예, 그거 이제 모종으로 키워낸 거 심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밭에 뭐 우리가 뭐 그 하는 밭이니까 약이나 이런 거 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개구리가 참 개구리 있잖아요. 참 개구리. 네.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더라고요. 몇 마리나. 그러니까 밭을 일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밭에는 그 땅 안에는 굉장히 뭐가 많이 살고 있어. 뭐 지렁이부터 해가지고 땅강아지들도 있고 뭐 개구리, 두꺼비, 네. 뭐 많이 살아. 어, 밭을 막 이렇게 일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예,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로 저지른 상해 원인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자이나 교리에서 농업은 종사하지 못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이프르 있는 그쪽 라자스탄 그쪽 지역에서는 어, 자이나 교도들이 보통 그런 금융업 그러니까 금융업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뭐 환전하는 거 또는 뭔가 이렇게 대부업 고리대금 같은 거 하는 대부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호텔이나 숙소 같은 거, 상업, 네, 이런 거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뭐죠? 사회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이 어, 마치 약간 유대인들처럼 각 나라에 이렇게 있는 유대인들처럼 네. 경제적인 어떤 이 실리에 밟고 그걸 대대로 해왔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렇게 좀 여기 나온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약간 한번 드려봤고, 어, 이제 제가 아마 이 아임사 가지고 예전에 논문 쓴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것들 뭐 뿐만 아니라 불살생은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뭐 죽이니 마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서 비폭력, 비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폭력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들이면 내가 남에 대한 비폭력은 당연하고 내가 나한테 예, 저지르는 폭력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저지르는 폭력.
어떤 거겠어요? 내가 나한테. 자, 오늘 뭐, 이렇게 직장이나 뭐 어디서 되게 막 열받았어.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잔소리하고, 어, 막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나 가만히 두질 않는 거야. 직장에 뭐 상사나 이런 동료들이. 그럼 어떻게? 그날 밤에. 막 뭘 이게 폭식을 한다든지, 후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내가 나한테 저지르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임사라는 것은. 그래서 아임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사띠아 진실. 사띠아 진실인데, 자, 진실은 말과 생각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말과 생각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본 그대로, 추론한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좀 약간 위험한 얘기야. 본 그대로, 추론한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 나는 본 그대로, 추론한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 여길지 몰라도 아닐 수도 있어. 예, 아닐 수도 있어. 굉장히 이거는 주관적인 것일 수가 있고, 예,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어, 5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 그릇된 인식이라는 거 있었죠. 그릇된 인식. 그릇된 인식이 여기에 작용해서 내가 잘못 생각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만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현혹시키는 것이거나 애매한 것이거나 이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러 말을 안 해. 전체에서 앞과 뒤만 얘기하고 중간을 빼먹어. 자, 그러면 앞과 뒤에서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사띠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띠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점을 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띠아,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말을 하지 않는 거.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래서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건수행을 왜 하느냐? 무건수행은 한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네,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어, 고행처럼 그렇게 힘든 것을 참고 이런 거보단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띠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상대방한테 현혹을 주거나 애매한 것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건수행. 교수님, 생각보다, 그 네. 무건수행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생각은 하겠지. 예. 적어도 남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거죠. 그걸로 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게 하지 않고. 그것이 무건수행의 예, 목적이다.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다. 그래서 어 이걸 뭐 시시때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떤 특정한 경우에 수행자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어 이런 무건수행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음 뭐 평상시에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뭐 많은 대부분인 사람인데 일부러 뭐 무건수행 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일 때 어,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우리 집단의 어떤 그 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무건수행으로 그 기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보면 여러 가지 어, 이 장점이 있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자기가 평상시에 얼마나 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 머릿속으로만. 말은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음, 좀 곱씹어 볼 수 있게 돼요. 예. 말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하고 생각을 한번 거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예. 아무튼 이 진실은 어, 이런 이제 측면이 있다. 밑에도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말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 자, 난 진실을 말했어. 있는 걸 얘기했어. 내가 없는 걸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존재들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면, 그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불살생을 거스른 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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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 남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남 얘기. 남 얘기. 근데 이게, 어, 얼마 전에 제가 어,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 그 하동에 쌍계사라고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 데니얼이라고 우리 이제 그 다도 선생님이 있어요. 미, 미국 사람인데 다도 선생님이 있어요. 예. 이 다도 선생님 원래 이제 부산에 좀 살다가 작년에 제가 청주로 모셔왔어요.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어 좀 배우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우리 그 다도 선생님이 이제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어, 자기 고향 음식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같이 맥도날드에 맥모닝을 먹으러 간 적 있어. 맥모닝을. 맥모닝을 먹으러,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맥모닝. 그래서 맥모닝을 먹으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 맥도날드 가보니까 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 뭐 번호가 적혀 있는 뭐를 이렇게 들고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걸 올려놓으면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안 가봤죠? 맥도날드 같은데. 네. 가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서 주문하고 뭐 띵동 이렇게 뭐 자기 번호 나오면 내가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갖다 줘. 네. 이 번호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데니얼하고 같이 그걸 이제 먹는데 이제 맥모닝이니까 아침이잖아, 아침. 한 9시 정도? 근데 옆에 테이블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다른 한 분은 거의 뭐 말씀 안 하고 한 분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게 계속. 그래서, 저도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해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도저히 못 들고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체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겼어. 딱 저 아줌마들 피해서. 자리 옮겨가지고 했는데, 남 욕을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다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 되지. 근데 이상하게 재밌어. 남욕을 하게 되면 재미있어요. 남자들, 제가 이제 활쏘기 하면 우리 활터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런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 어르신들이 더해. 남욕 엄청 많이 해.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정도로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욕을 하면 재밌지, 재미도 있고 또 답답한 게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남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남욕을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진실이 아니라 단지 악일 뿐일 것이며,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올바른 것과 유사한 것에 의해 잘못된 오류에 도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진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어, 진실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는 거가 거의 동시에, 물론 생각이 조금 더 빨라야 되겠지. 그래야지 말로 나오겠지. 근데 그 시간 차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죠? 네. 어, 근데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대담할 수가 없는데, 대담할 수가 없는데, 생각한 그대로 말로 나온다.
라고 하면, 그래서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근데 저같이 이제 이렇게 말로 밥을 먹으러 먹고 사는 사람은, 어, 좀 죄를 많이 짓,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아. 예. 자, 어찌됐든, 예, 어, 진실도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찰하여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이롭게 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예. 그러지 못할 바에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투도. 투도는 성전에 관하여 여기저기의 물건들에 대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금하고 다시는 바라지 않는 모습이 불투도이다. 그러니까 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 보면 어 지키지 않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요즘 한국 사회는. 네. 막 CCTV 같은 거 다 있는데, 네. 물건 같은 거 훔치면 금방 다 들통나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물건 훔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에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가 수련을 하는데, 센터에서, 아니, 저긴 내 자리인데, 내가 조금 오늘 늦게 왔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하고 있어. 그래서 막 화가 나. 그런 것도 투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 다 투도죠. 그리고 뭐, 내 사람, 내 친구,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마음들도 사실은 좀 확장시켜보면 그런 걸 수 있지. 내게 아닌 건데, 내 것이 아닌데,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것을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왜 지켜져야 되고 여기서 언급하느냐? 마음에 자리 잡아서 강하게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살생, 뭐, 진실, 투도, 이런 것들이. 살생, 예, 진실, 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큰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방해하고 수행의 몰입을 예, 저해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되고. 자, 이 브라마짜리아는 범행은 감추어진 기관인 생식기에 대해 절제하는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생식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가, 어, 요가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던데 요가 수행을 오랫동안 했어. 예.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남을 이제 가르치고 뭐 그런 이제 입장에 있고 꽤 지역에서 이렇게 요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꽤 뭐랄까 원로 취급까지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뭐 이런 사람이야. 예. 근데 어 금욕을 한다면서 남편하고 잠자리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저한테 꽤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불살생계에 어긋나. 폭력이야, 폭력. 내가 브라마짜리아를 지킨다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 배우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물론,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의된 바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또 뭐, 다른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 의사결정에 이렇게 따르도록 하게 된다면, 그건 폭력이지.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럼 결혼을 왜 했느냐? 결혼은 뭐, 애초에 결혼을 왜 해? 예, 결혼도 하지 말지, 그냥. 그냥 출가수행으로 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알게 됐다, 육아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살생계를 그러면 어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 뭐 이렇게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걸 적용시켜 보면 예, 그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관계까지 여기서 다 뭐 이렇게 절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대상들은 획득, 보호, 소멸, 집착, 손상이라는 결점을 가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무소유이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법장 스님 네, 무소유 책 우리 옛날 교과서에 나오던 그 기억나세요?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 거기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한지 기억나세요? 스님이? 법정 스님이? 화분. 그러니까 키우는 화분 가지고 그 운을 띄우시는 건데,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왜 선물로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화분들이 있는 거야. 화분들이. 그 이제 꽃을 피우고 보기도 좋고 막 이러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지. 열심히. 근데 뭐 어디 서울 뭐 갈 일 있어. 한 2박 3일 갔다 와야 돼. 그 화분 어떡해? 그래서 무소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획득, 보호, 소멸, 집착, 손상.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화분, 네. 자식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 자기 자식도. 자기 자식은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애초에 자기 자식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야. 예. 제가 생각할 때 음, 남자는 16살, 8, 26, 16살.
여자는 12살, 6이 1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 좀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독립성. 그러니까 여자, 이제 여자아이라면 12살, 남자아이라면 16살. 이 전까지는 좀 이제 뭐 갓난아기 뭐 이렇게 뭐 밥을 안 주고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손을 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키워줘야 할 의무랄까?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가 마지노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아이라면 12살, 남자아이라면 16살이라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영글었을 시점이에요. 그게 12살, 16살. 물론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12살, 16살 정도 됐을 때부터는 그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돼. 하나의 인격체로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는 지인들, 뭐 동료들, 친구들, 뭐 선후배들, 선생님, 뭐 제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대해줘야 돼.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이미 다 성숙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때부터는 완전 존중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6살, 6의 배수인 거예요. 6의 배수로. 18살, 18살.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그러면 뭐예요? 8의 배수예요. 24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독립시켜야 돼.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뭐, 집에서 나가서 막 이렇게 뭐 독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자기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 곁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적극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18살, 24살. 남자아이들은 좀 느려. 그리고 군대라는 게 있어. 그게 장단점인데 전 장점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건 남자아이들이 굉장한 장점이에요. 여자애들 그에 비해서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완충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손해보는 것들은 어찌됐건 자식은 그렇게 좀 여겨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어, 내 아이들이 그런 나이 또는 그 이상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성향이나 본성 같은 것도, 본능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냥 뭐 짐승인 거지. 그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능도 누구를 뜰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식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무소유다 하면 이제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획득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야마, 금계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계. 자, 금계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31번. 네, 31번을 보면, 자, 자띠, 대샤, 깔라, 사마야, 안, 아와, 친나하, 사르와, 바우마, 마하, 브라땀. 자띠 하면 출생, 대샤, 장소, 깔라, 시간, 사마야, 관습에 의해서 안, 아와, 친나하, 끊어지지 않고, 출생 장소 시간 관습에 의해서 끊어지지가 않고 사르바바오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브라담 거룩한 서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금계는 야마는 출생 장소 시간 관습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거룩한 서약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한 어떤 조건, 출생, 장소, 시간, 관습,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 그러면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야마, 이 아까 앞에 나왔던 살생, 거짓, 뭐, 도둑질, 그다음에 음행, 그죠? 그다음에 소유욕, 이런 것들을, 어,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유예한다거나 면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도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출생에 의해 중단되는 불살생이란 어부의 경우 물고기들에게 있어서만 살생할 뿐 다른 경우에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나 어부야. 근데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고기 죽이게 되잖아.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부니까 물고기는 면제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뭐 개나 소나 이런 걸 죽이진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러면 어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 그냥 안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건 거지. 그러면 물고기도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음, 어떤 무생명체를 함부로 죽이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 범위를 확대시켜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폭력.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 교과 수행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미묘한 얘기인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 채식 이런 거 하고 연관 지어서 도 생각할 수 있어요. 채식. 어, 채식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뭔가 생명체를 이렇게 죽인 생명체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어, 지금 이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위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는데, 자,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채식을 했어. 채식을. 네, 채식을 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져. 오히려. 그럼 뭐예요? 내 몸에 대한 폭력이야.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유지해야 돼. 네. 일부러 목숨을 어, 해치거나 자기 목숨이라도 해치거나 하면 안 돼. 그 신체를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 인간 존재라는 건. 그래서 어, 그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먹어줄 거 먹어주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해서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다. 네. 좀 이런, 네.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에요. 남기지 않아.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것을 맛있게 다 먹어. 깨끗하게. 그게 최소한의 그 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채식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채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채식을 했을 때 자신의 몸에 훨씬 더 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 소수지만 있어요. 애초에 채식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채식이 몸에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채식을 하면 돼. 네. 그거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옛날부터 먹던 음식들 네, 욕심 안 내고 그냥 먹어주면 돼요. 소량의 밥, 네. 찌개나 국, 그다음에 반찬 몇 가지, 그죠? 먹어주면 돼. 가끔씩 생선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생활을 하시면 전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어, 제가 전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먹을 거 가지고 제가 몇 번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100년 전에도 이걸 먹었을까 사람들이? 그 생각 기준 어디다 두냐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먹었을까? 라고 한번 되짚어보고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없어서 못 먹었지 있었으면 다 먹었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년 전에도 먹었을까?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100년 전에도 먹었을 음식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찾아 먹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뭐좀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조금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뭐 이게 제가 뭐 다 정리된 건 아닌데 음, 음, 어, 이게 겨울에 제가 써놓은 거라서 과메기부터 나오네. 과메기 같은 거 좋은 음식이에요. 옛날부터 먹던 거야. 마른 홍합. 마른 홍합 뭔지 아세요? 마른 홍합. 홍합 말린 거. 홍합 말린 거. 홍합은 되게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어,
홍합이 굉장히 쌀 때가 있죠. 어떨 때 보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흔히 요즘에 이렇게 먹는 그 싼 홍합, 그거는 조금 사실은 좀 그 비단 담치라고 해서 그거 조금 그런 거고. 그런 왜 무슨 그 뭐지? 그 무슨 어촌 마을 생활하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차승원 씨 나오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왜뭐 섬에서 이렇게 둘이 살면서 이렇게 거기서 유해진 씨가 뭐 낚시하러 갔다가 허탕치고 나면 뭐 통발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어디 갯바위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제 뭐 홍합 같은 게 따와서 뭐 그런 그 홍합 뭐 이만하고 좀 달라. 그런 거 말려놓은 것들을 옛날에 시간장 가면 다 팔았어요. 지금도 건어물 가게 있을 거야. 네, 그런 걸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그 비단 담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홍합이 되게 쌀 때가 있어. 겨울에. 그러면 그걸 사다가 손질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거나 싱크대 양이 많으니까 싱크대 같은 데다가 해서 그 개수대에 물 막 이게 뚜껑을 막아 놓고 그 그걸 넣고 이제 이렇게 해놔. 그래서 좀 담궈 놨다가 그 장갑을 끼고 보면 이게 홍합이다. 네. 카세트 테이프. 이게 홍합이다. 그러면 이 홍합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잡아 빼면 실 같은 게 나와요. 실 같은 거. 그것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몇 번, 네, 껍질채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서 씻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물 담고 그러니까 냄비에다가 이제 홍합 넣고 물 자작하게 해가지고 그냥 삶아주면 돼. 벌릴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홍합 다 까. 홍합을 다 까요. 홍합을 다 까서 그렇게 한 거 홍합으로 먹어도 되고 그걸 다 까서 그러면 홍합 국물이랑 홍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홍합 국물에다가 미역국을 끓이는 거야. 그 홍합을 넣고. 그러니까 홍합 미역국이지, 홍합 미역국. 네. 그 홍합 미역국 괜찮아, 좋아요. 가격도 싸고, 네. 만들기도, 홍합만 삶아 놓으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홍합 미역국. 오징어포, 오징어포. 요즘에 오징어가 잘 안 잡혀. 근데 요즘 최근에 또 오징어가 또 많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회 같은 거 이런 거 뭐 비싸서 안 잡,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 최근에 오징어 좀 많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에 3, 4만 원. 아니, 세 마리, 만 원에 3, 4만 원. 요즘 그렇게까지 싸는데, 강원도 가면. 이제, 그거 이제 오징어 포. 그 생 오징어는 먹기 어렵고 힘드니까, 마른, 소,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그거 아니고, 예를 들면 마른 오징어는 좀 질이 괜찮은 거를 사놓고 그 오랫동안 보관이 되잖아요. 그죠? 사놓고 만약에 이제 내일 먹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오징어를 물에 담거나 이렇게 뭐 바트 같은 거에다가 해서 마른 오징어 그 채로 물에 담거나 그럼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게 약간 반건조 오징어처럼 이렇게 불어 있어요. 물에 담궈 놓으면 그 물을 버리면 안 돼. 물을 버리면 안 돼. 그 오징어를 이제 빼서 칼로 이렇게 썰어. 쫑쫑쫑. 칼로 쫑쫑쫑 썰고 어 이제 맹물에다가 무하고 다시마 해서 다시마 없어 무만 해도 돼. 무는 있어야 돼. 그래서 끓여가지고 물을 끓으면 아까 그 불려놨던 오징어 그 물 있죠. 오징어 물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그 불려놓은 거 썰은 거 그거 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오징어 국을 끓이면 돼. 또 몸에 좋아요. 맛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어란, 된장, 간장, 김치, 계란은 어 조심해서 먹어요. 계란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음 저는 화장지하고 계란은 제일 좋은 것만 삽니다. 제일 좋은 거라고 해봐야 제일 싼 거랑 비교했을 때 값이 뭐 두세 배 정도 값인데 그래 봐야 3만 원을 잘 안 넘겨. 아무리 좋은 화장지,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고 해도 3만 원을 넘질 않아. 막 30만 원씩 하고 이러지 않아. 싼 거가 만약에 만 원이면 2,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낄 필요 없어. 그거 좋은 거 하면 돼. 특히 계란은요. 한 판에 뭐 이렇게 30개 해서 뭐 9,800원, 뭐 8,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런 데서 돈 아껴가지고 뭐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안 먹어요. 네. 그런 계란들 보면 막 완전 밀식으로 예, 키워가지고 알만 놓게. 그러니까 알 빨리 놓게 하려고 막 거기 저기 뭐야 그 호르몬제 물 먹이고 해가지고 그냥 안 먹습니다. 그냥 밭에다 놓고 키운 것들 있어요. 마트에는 안 파. 온라인 같은 데서 살 수밖에 없어. 아니면 직거래.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주에서 대밭에서 키우는 그 계란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계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이렇게 들면 들려요. 이렇게. 안, 안 깨지고. 계란. 안 먹는 게 낫다. 오히려 그런 저기 뭐. 그 다음에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도 참 좋은 음식이에요. 시래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야채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생야채는. 그러니까 여름 지금 한참 이제 저희도 밭에 뭐 상추도 있고 다 있는데 한참 많이 나올 때잖아요. 생야채. 철에 좀 먹는 건 괜찮아. 그 이제 철 때니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쌈밥 같은 거 많이 먹고 안 좋아. 그거 어떻게 키웠는지도 잘 모르고 그 쌈채소들. 그리고 많이 먹게 되잖아. 그리고 그 몸에 좋다 생각하니까 또 막 그렇잖아. 그냥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냥 지금 제철일 때, 네. 좀, 요 때만 좀 먹는 거지. 그거 막 쌈밥 이렇게 해서 막 시시때때로 막 터지게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시래기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시래기는 이제 무 수확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줄기잖아요. 그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 그냥 못 먹어. 그냥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럼 거기에 또 다 독성들이 있는 거예요. 생야채는 다 독성이 있는 거야. 근데 시래기는 그거를 말려가지고 삶은 거잖아.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영양분은 많고 우리 몸에 좀 해로운 것들은 좀 법제가 되는 거죠. 시래기. 그다음에 과일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단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너무 단 과일. 과일이 너무 달아. 요즘 우리나라 과일은 예를 들면 어 과일은 앵두나 복분자, 게달에, 개복숭아, 살구, 홍시, 단감 정도. 계절에 나는 과일. 계절에 나는 과일.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달아. 다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사는 게 좋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구하는 거. 어쨌든 과일들 엄청 많네.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옛날부터 먹던 것들을 많이 먹어요. 제가, 아, 그래서 또 뭐, 그냥 쭉 읽어주면, 마른 미역, 그다음에 나물도 묵나물. 그러니까 생나물 있죠, 생나물. 시장 가면 그 계절마다 생나물, 특히 봄에 많이 팔거든요. 그거 이제 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물 무쳐서 먹는데, 그런 생나물 말고 묵나물 있잖아요. 삶아서 말려서 건조시켜 놓은 나물. 그 다시 불려서 하는 나물 있죠. 나물은 그런 나물, 생나물 말고. 그러니까 생나물이 좋으면 그 계절에 나는 걸로 조금 그냥 맛만 보는 식으로 먹어야 되지. 그거 막 왕창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생야채 먹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묵나물은 좀 괜찮아요. 묵나물. 네. 홍어나 그런 삭힌 생선들도 좋아요. 그다음에 문어나 굴비. 그것도 약간 삭히게 되거든요. 문어나 굴비도. 그런 음식도 괜찮은 거예요. 대추도 마른 대추. 생대추 말고. 그다음에 어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국밥이나 동태탕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 음식들 괜찮은 음식인데 재료가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 있어요. 어 기름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그런 가공 기름보단 나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것도. 현미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 안 돼. 차라리 흰 쌀밥이 더 좋아. 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네. 그리고 내가 체중이 좀 걱정된다. 그러면 어 점심 때 밥을 먹지 말고 저녁에만 밥을 좀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밥을 먹으면 잠을 잘 자.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도록 하고 먹을 거면 점심 때는 먹지 말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어탕 이런 음식도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등어 같은 것도 생선도 그 자반고등어 같은 거. 생고등어도 있거든요. 생고등어도 팔아요. 근데 생고등어보다는 자반고등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연어보다도 자반고등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거보다는 뭔가 숙성된 게 더 나아요. 꿀은 좋은 음식이에요. 꿀은 설탕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달다고 해서 꿀이 설탕이랑 같은 게 생각 취급하면 안 돼. 꿀은 다 좋아요. 근데 꿀을 살 때는 사양 꿀이란 게 있어요. 좀 싸요. 1kg에 일반 양봉 꿀이 한 4, 5만 원 하면 사양 꿀은 1, 2만 원이에요. 사양 꿀은 일부러 많이 그 요리 같은 데 쓰려고 만든 꿀인데 인공 꿀은 아니지만 설탕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네. 그래서 어 말고 진짜 꿀. 그 1kg, 5kg에 4, 5만 원짜리. 가격이 그보다 더 싸면 진짜 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꿀은. 상온에 보관해야 돼. 상하지 않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시대에 있던 꿀을 발견했어. 아직도 멀쩡해. 몇천 년이 지나도 멀쩡해. 안 상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돼요. 하얗게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놓고 먹고 꿀을 먹는 방법은 꿀도 밤에 먹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밤에 먹는 게 좋고 음, 마그네슘, 마그네슘 하고 꿀을 같이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보조제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는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자기한테 좀 필요한 것을, 자기 몸을 보면, 뭐 몇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먹는 식습관이나, 자기 어떤 신체 어떤 이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먹어주는 게 좀 보충해주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마그네슘은 좀, 먹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마그네슘은. 근데 그 마그네슘은 저녁에 꿀이랑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꿀이랑 마그네슘이 같이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꿀잠 자는 거 있죠, 꿀잠. 꿀잠 자는 그런 저거예요. 멜라토닌이 생성되면 이렇게 푹 자게 돼. 잠자는 게 엄청 중요해, 잠자는 게. 그래서 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조금씩 한 숟가락 정도 물에 타서 마그네슘 뭐 이렇게 먹으면 도움 될 수 있어요. 어, 다슬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양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좋고, 마찬가지 의미로 제첩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 조선 호박 그런 것도 좋은 음식이에요. 조청도 여러분들 요즘은 조청은 잘 안 먹는데 조청은 인공 꿀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꿀이야. 네, 조청도 괜찮은 음식이에요. 김도 괜찮은 거예요. 김. 김은요 단백질 굉장히 많아요. 김에. 근데 이제 조미김 말고 조미김은 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놨잖아. 네, 조미김 말고 그냥 생김. 생김 어떻게 먹느냐? 생김은 그냥 어 괜찮은 김 생김은 물에 넣으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국 같은 거에다가 김 풀어 먹으면 돼요. 그다음에 어 젓갈류 중에 젓갈류 중에 그 멸치젓이나 조개젓 같이 조미가 좀 덜 된 거 있어요. 소금으로만 거의 가늘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멸치젓이나 조개젓도 좋은 음식인데, 그런데 너무 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짠 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좀 요즘 너무 덜 짜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들 별로 안 좋아. 짠 걸 좀 먹어. 소금 안에 마그네슘 많이 있어요. 이게 마그네슘이 좀 되게 부족한 거야. 안 짜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소금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 근데 특히나 다이어트 같은 거 하잖아.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 일부러 소금 좀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요, 세 개 나눠서 먹던 소금의 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끼만 먹으면 한 끼치게 소금을 뭐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양이 먹어줘야 될 소금 양을 못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일부러 먹어줘야 돼요, 소금을. 그럼 좀 약간 간간한 밥 먹는 끼니에 젓갈 같은 거, 좀 간간한 젓갈 같은 거 먹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짜다, 정말로. 그러면 마늘이랑 고추를 조금 다져가지고 살짝 해서, 네. 그럼 좀 먹기가 좀 더 편하죠.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마늘, 고추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럼 배 아파.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젓갈 같은 것들. 근데 왜 막 빨갛게 묻힌 젓갈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줘. 그런 거는 먹지 말고.
그러니까 멸치젓이나 조개젓 같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마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그거는 항상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국을 끓든지 무슨 뭘 하든지 끓일 때는 항상 다시마를 넣어서 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시마는 너무 오랫동안 익히면 안 돼. 그래서 국물에 그렇게 해서 슬쩍 데쳐가지고 꺼내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버리지 말고 다시마 이제 국물 내고 이제 건져내잖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 슬쩍 담궜다가 한 30초 이내에 꺼내야 돼. 네. 그래서 꺼낸 다시마를 이렇게 다져. 바늘처럼 이렇게 다져. 그래서 고명으로 사용하면 돼요. 다시마를. 그다음에 음, 생닭. 그러니까 생닭이라는 건 뭐냐면 마트에서 닭을 사면 안 돼. 닭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마트에서 닭 사지 말고요. 마트 가면 이렇게 포장해 놓은 닭 있잖아. 뭐 닭도리탕용, 뭐 아니면 뭐 삼계탕용, 뭐 이런 닭 있잖아요. 어, 가급적이면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아요. 같은 의미에서 통닭이나 이런 치킨 안 좋아. 그래도 닭은 괜찮은 음식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냐, 닭은? 시장에 가면 닭을 잡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시장 가면. 어느 시장이나 있어요. 큰 시장 대신에.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 가면 닭을 잡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거 사서 먹으면 돼요. 닭이 먹고 싶을 때는. 네, 애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그거 먹일 버릇 하면 그거 맛있게 잘 먹어요. 치킨 같은 거 안 먹여도. 그다음에 그런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 그러니까 해산물 지금 이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산물이 좋은 거예요. 네. 단백질이나 이런 거 섭취하고 여러 가지 영양성분 섭취하게 네, 해산물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해산물들도 어, 그때그때 철에 나는 것들. 이렇게 검색창 같은 데서 쳐보면 제철 해산물 뭐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제철 과일, 뭐 제철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어 과일 같은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제철 과일 하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게 제철이 요즘은 또 그렇게 나와.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게 제철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과일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단 과일들은 하우스 재배 과일들은 좀 피해야 되고 하우스에서 생산 안 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 것들은 나왔을 때 제철에 먹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도 벌써 다 끝날 때 이제 다 됐는데 그 시장 가면 미국 체리 말고 수입 체리 말고 국산 체리 팔아요. 6월 달에만 나와. 네, 국산 체리. 그런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달지 않고 네, 그냥 노지에서 키워서 하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철철마다 먹어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거 먹는 거 대신에 그런 거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좀 높아도 먹을 수 있어요. 영양제 그거 산다고 뭐 몇만 원씩 주고 사놓고 잘 안 먹고 막 놔두고 다가 버리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철철마다 그런 것들 잘 골라서 먹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 불살생 이런 거 해가지고 채식이랑 이렇게 이걸 연결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채식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야 되고 채식은 네. 우리 일반적인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어 생각을 잘 해보고 100년도 아니에요. 한 2, 30년 전에는 3, 4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박하게 먹으면.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1번부터 다음 주 다시 할게요. 31번 뭐 많이 안 읽었으니까, 31번부터 다시 많이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혹시? 아, 교수님, 그러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음식은 괜찮은가요? 예, 고기도, 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그걸 이제 또 따져가면서 막 먹는데, 어, 그렇게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좋은 고기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어, 가끔씩 먹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같은 가격에 요즘 사실 뭐 생선도 많이 비싸긴 한데 생선이 더 좋아요. 그렇게 치면 단백질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더 싸고 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어요. 음. 고기에 비해서. 근데 고기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주면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는 이 청주가 좀 되게 괜찮은, 그런 점에서 좀 괜찮은 게, 여기가 또 웃긴 게, 좋은 게 청주가, 많아요? 청주가 웃긴 게, 예를 들면 뭐 어디 남원은 유명한 음식, 뭐 추어탕, 아, 네. 뭐, 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음식들 있잖아. 왜 지역마다. 근데 청주는 그런 게 없는데, 청주는 내세울 만한 게 삼겹살밖에 없어, 삼겹살. 그게 웃기잖아. 삼겹살 어디나 다 있는 건데, 네. 삼겹살이 뭐 무슨, 웃기지만, 그런데 또 청주에 와서 삼겹살 먹어보면 다른 맛있어요. 데보다 훨씬 맛있어. 아, 어, 예를 들면 우리 집, 오늘도 삼겹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제부터 생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 생리를 하면 꼭 삼겹살을 먹어. 네, 삼겹살을 잘 구워주는데, 우리 동네에 정육식당이 있어요. 식당인데 왜 정육점도 있는 네. 정육식당. 거기서 이제, 삼겹살을 사요. 그냥 항상 1kg 사, 1kg. 1kg 사면 한 두 번 먹어요. 음, 둘이서 두 번 먹는데, 1kg 사는데, 얘가 뭐가 좋으냐면, 어, 껍질까지 붙어 있고요. 껍질까지. 그다음에 좀 숙성을 시켜서 줘요. 아, 그러니까 숙성육이라고 막 그렇게 이름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약간 숙성을 해놓은 고기야. 네. 그래서, 어, 아무 고기나 그렇게 못해요. 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1kg를 사. 1kg. 그러면, 어, 이 4인분이라 생각하시면 돼. 4인분. 넉넉하게 먹는 4인분. 그럼 이제 2인분, 2인분씩 먹으면 되잖아요. 2인분, 2인분씩 먹으면 되는데, 2인분 일단, 그러니까 산 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산 날 그날 먹고, 근데 아무 고기나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마트에서 사면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정육식당이나 이런 데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그러면 이제 2인분 남잖아. 절반이 남잖아요. 네. 그거 그 김치 냉장고 같은 거에다가 넣어놓으면요. 네네. 일주일 이상 가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놔도 일주일 놔둬도 큰 이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2인분은 바로 먹지 말고 한 일주일 있다 먹는 거야. 좀 숙성시켜서. 합성. 네. 그럼 맛도 더 좋아지고 소화도 더 잘 돼요. 맛이 좋아진다는 것은 고기 내부에 있는 뭔가 성분들이 분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좋은 일인 거예요. 네. 분해돼서
네,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나 이런 게 더 좋지. 맛도 더 있으니까 더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근데 마트에서 산 고기는요. 그렇게 하면요. 상할 수도 있어. 알았어. 네, 상할 수도 있어. 물 막 생기고 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장이나 뭐 이런 정육식당이나 이런 데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껍질 붙어 있는 걸로 먹는 게 좋아요. 소고기는 좀 비싸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고기는 어 저는 고기 그 그런 구이나 뭐 그런 고기로 먹기보다는 어 이건 이제 좀 이제 취향에 따라서 무슨 이게 그런 건데 저는 소? 소 간을 많이 잘 먹어요. 아, 가끔씩 아, 소 간을. 그건 비싸지도 않고 소 간은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못 먹는데 어떻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 요즘은 저기가 잘 돼 있어서 인터넷을 살 수 있어. 소감을.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물량이 있으면 있을 때 보내줘요. 저거를 해서. 그래서 하루 그다음 예를 들면 오늘 시켰다고 내일 안 올 수도 있어. 네, 물량이 있어야지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소 간을 먹으면 뭐냐면 어 우리가 왜 종합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몇 시간 있다가 소변을 보면 소변이 좀 노랗게 네. 나오잖아요. 네. 소 간을 먹고 소변을 봐도 노랗게 나와요. 아, 소 간은 종합 영양제 같은 거야. 어, 간이라는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간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간이라는 음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옛날부터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그런 죽은 동물이나 동물을 잡아서 잡으면 간부터 먹는 거야. 그건 바로 상하니까 바로 먹어야 되잖아. 네.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윤리적인 뭐 이런 거, 이 생활 뭐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꺼려지니까 안 먹는 건 거지. 사실 몸에 이제 되게 좋은 건데 생간이 먹기가 힘들면 그 뭘 먹으면 되겠어요. 간을 먹으려면 순대 먹으면 되지. 아, 순대 먹으면 순대도 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네. 그거는 그래도 소 생간보다는 좀 이제 저 뭐야 좀 덜 저거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먹으면 돼요. 네. 도움 돼요. 그것도. 그리고 고기 어 내가 뭔 얘기 아까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여튼 고기 종류는 좀 뭐를 써서 먹어야 돼 그렇게. 네.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먹고 그 밖에서 먹고 바깥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고 썩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좀 먹는 게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쳐보면, 뉴질랜드나 호주산 목초, 목초, 사골을 팔아. 목초 사육 사골.
사골. 네. 그거, 뭐, 1kg, 2kg 이렇게 사도 뭐한 2만 원이면 사요. 목초 사골. 그거 이제 한 두 팩 정도 사면 한 냄비 돼요. 한 냄비. 그러면 이제 배달이 오잖아. 그럼 네. 냉동이 돼 있거나 좀 냉동이 조금 풀어져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씻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한번 부어서 냄비에 담아서 물을 한번 부어서 그 물을 한번 따라내고 끓이지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좀 담궈놔. 그 한 두세 시간 담궈 놓으면 핏물 좀 빠지거든. 물 빠져. 네. 사실 핏물 안 빼도 돼요. 안 빼도 되는데 아, 그러면 좀 위에 지저분하게 뜰 수도 네. 있으니까 그것도 지저분한 거 아닌데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핏물 빼거나 안 빼거나 그건 옵션이에요. 옵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물을 받아서 이제 그 끓여. 그러니까 은근한 제일 약한 조금 불로 해놓고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내일 아침까지 아주 작은 불로. 그러니까 1단, 2단, 3단 말고 그 1, 네. 2, 3단의 1단 말고 1단보다 더 작게 낮게. 더 작게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덕션 같은 게 있으면 1이나 2를 밤새 끓어도 뭐 저기 상관이 없을 정도 약한 불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보면 그게 막 우러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어.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이제 끓으면 쓰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 육수를 그러면 다른 냄비에다가 작은 냄비에다가 부어. 그리고 다시 거기다 물을 부어. 그래서 다시 좀 끓여. 다시 끓여. 그럼 이제 그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인 사골 끓인 그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섞여요? 어, 아니야. 거기 이제 그 국물로 그 국물을 이제 끓여. 그 국물을 그럼 끓잖아요. 네. 거기다가 북어를 넣어. 아, 북어 찢어 놓는 거 넣어도 되고 우리 집은 북어 찢어 놓은 것도 뭐 우리 장모님이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로도 끓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 집도 고양이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고양이는 간식이 그 동결 건조 북어야. 동결 건조한 네모난 북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고양이가 간식이거든요. 그 원래 사람 먹는 건데 고양이들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끓여도 돼요. 그런 걸로. 그래서 북어를 넣어서 끓여. 동결 건조 북어도 동결 건조 네모 북어라고 치면 나와. 네모 북어. 그 다른 그 큰 가공이 없고 그냥 재료가 그냥 북어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란. 계란을 주라를 풀어서 넣어. 그 다음에 파 좀 썰어 놓고 간 해가지고 북엇국 만드는 먹는 거지. 진한 북엇국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 그러면 이제 끓었잖아요. 큰 냄비에 네. 끓었잖아, 물을. 그럼 그건 이제 불 끄고 한번 확 끓어오르면 이제 국물을 다 뭐 완전 탈탈 털어 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또 넣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끓이면 또 우러나와 있거든. 완전히 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불 끄고 식혀. 그래서 식었으면 그것을 냉장고에 냄비채로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네. 그래서 또 그 국을 끓여 먹고 싶을 때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냄비, 큰 냄비를 다시 꺼내면 그게 이 이렇게 뭐랄까 젤라틴처럼 돼 있어요. 네. 그 다시 그 녹여. 이거 그냥 다시 데피면 이제 녹죠. 이거 그럼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냄비 붓고 작은 냄비에다가 다시 거기다 다시 또 물을 받아서 끓이고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을 먹으면 한 달 먹어요. 한 달 먹어도 돼. 안 상해. 음.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먹었어. 겨울에. 그래서 그렇게 막 몇 번씩
우려 먹고 해서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점점 그러면 그 사골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막 이게 빠져. 네. 빠지거든요. 그거 일부러 뺄 필요도 없고 놔두면 쫄쫄쫄 계속 나와. 그래서 그냥 그거 계속 그리고 절대로 그 끓이면 기름이 노랗게 올라오거든. 네. 그걸 먹으려고 먹는 건 거예요. 아, 사고를 기름 건져내면 안 돼. 음, 그 기름 먹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 특히 이제 아까 뉴질랜드나 뭐 호주 이런 거 얘기한 거는 목초를 먹고 그 자란 소들의 사고를 끓여보면 그렇게 노란 기름이 떠요. 네. 그게 처음에 조금 약간 냄새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금방 적응돼요. 괜찮아요. 처음에 조금만 그 노랗게 나오는데 그 뭐야 목초를 먹고 자란 소면 솔수록 그렇게 노란색이 나오는 거. 아, 그래서 버터도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기름을 먹으려고 먹는 거니까 그 절대 걷어내면 안 돼. 네. 네. 국물 깔끔하게 만든다고 뭐 이렇게 굳혀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그거 먹는 음,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거 먹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기름 걷어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름 점점 이제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국도 이제 항상 생기는 거고 먹기도 간편하고 너무 그게 지겹다. 그러면 그러니까 북엇국이었다가 또 다른 국으로 변할 수도 있어. 거기다 다른 걸 넣으면 예를 들면 우거지를 넣고 된장 좀 풀어넣고 끓이면 우거지 된장국이 되지. 예. 거기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용을 하면 그 국물 그냥 육수로 베이스로 쓰는 거니까. 네. 별 얘기를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건강식.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소금을 잘 먹고요.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고 있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소금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 피부도 더 좋아지고요. 음, 생기가 생겨. 음. 피로감도 좀 줄어들고. 소금을 더 적게 먹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야 돼.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결코 많이 먹지 않아요. 네. 오히려 결핍일 수가 있어요. 결핍. 그래서 소금 잘 활용해서 많이. 그러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름. 이제 저는 뭐 저희 집에 제일 많아서 생들기름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생들기름으로 하는데 이제 기름 이렇게 한 뚜껑 정도 해서 이게 올리브 풀링 같은 거 좀 하고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뱉어내고 소금물로 가글을 좀 해주고요. 소금물로. 그러면 입안에 밤새 있던 이 이물질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이에 붙어 있던 거 저런 것 이게 화학적이건 물리적인 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 그게 좀 빠지게 돼. 그리고 소금물을 좀 약하게 타서 한 잔 마시는 거. 그러면 이제 뱃속까지 살균 되면서 싹 이렇게 딱 청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좀 하다 보면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하루 딱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야. 네. 아침밥을 먹으면, 아침밥 그 이후에 이제 먹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침밥. 어느 정도. 그래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꼭 밥을 먹어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한 반 공기 정도 밥 먹어주고, 자기 전에 꿀물이랑 마그네슘.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없으면 소금 먹어도 돼요. 아, 소금 안에 마그네슘 다 있어. 그래서, 소, 하여튼,
꿀물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먹고 자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그걸 잘 그래서 외식 같은 건 안 하는 게 좀 좋고 귀찮아도 집에서 해 먹는 것이 요즘 뭐 물가도 비싸니까 그게 제일 좋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예, 만날게요. 잠깐만, 다음 주 뭐지? 다음 주? 아, 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제가 그 몽골에 출장 가요. 아유, 그래서 다다음 주는 좀 한번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